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준금리의 하락과 정부의 대출 규제, 여기에 최근에 국채금리까지 들썩이면서 실제로 금융 소비자가 만나게 되는 금리가 복잡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금리 소식 연달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달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줄줄이 올립니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사들의 운용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가입자에게 받는 돈을 늘리기로 한 건데 자세한 구조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보험료가 어디서 얼마나 올라갑니까? 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이 다음 달 1일부터 장기보장성 보험 등 상품의 보험료를 5에서 10% 인상합니다. 앞서 DB손해보험의 인상 결정에 이은 건데요. 예정이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운영하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인데요.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이 낮아질수록 보험료가 오르도록 연동해 역마진 우려를 해소합니다. 이번에 인상을 결정한 DB손보, 삼성화재, KB손보 모두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예상 수익률은 왜 하락하는 겁니까? 네, 최근 금리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채권 중심의 보험료 운용 수익성이 약화됐습니다. 올해 1분기 공시자료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보는 운용자산의 30에서 50%를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통상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상승해 채권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보험 상품 가입을 부추기는 절판 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오르니 이번 달 중 가입하라는 식의 판매 전략이 동원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장기 보장성 보험은 무해지, 저해지 환급형 상품이 많아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적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의 보장 필요성은 물론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이 가능한 상황인지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하락해서 보험료가 오른다는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심지어 이게 지난달 말에 나왔던 627 대출 규제가 본격 반영되기 전이라서 이달 들어서는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 금리는 왜 오르는 건지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우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는 연 3.93%로 전달보다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주담대 금리는 올 1월 4.27%까지 올랐다가 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는데요. 지난달에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월말에 규제가 발표됐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다며 기준금리 변동 기대감에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11%포인트 오른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주담대가 포함된 가계대출 금리는 4.21%로 지난달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주담대 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모두 상승했지만 일반 신용대출이 전달보다 0.18%포인트 내린 영향입니다. 네, 그러면 예대 금리 차는 어떻습니까? 네, 총 대출금리와 총 수신금리의 차이를 뜻하는 예대금리 차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지난 5월과 같은 1.54%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평균치인 1.69%포인트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예대금리 차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확대되다가 지난 4월 축소 전환 후 소폭 올랐습니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2.2%포인트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소폭 확대됐습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2021년 11월 2.19%포인트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통상 예대금리 차는 줄어드는데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내려가면서 오히려 예대금리 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4곳의 정책금융제외 예대금리 차는 지난해 말 0.98에서 1.25%포인트에서 지난 5월 1.25에서 1.45%포인트까지 확대됐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금융 관련 소식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관련된 보험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단순히 치매에 걸리면 보장한다는 차원의 상품이 많았는데 이젠 파생되는 사고까지 책임지는 식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이번엔 어떤 상품이 나오는 겁니까?
네, 흥국화재가 치매 환자 실종 신고 피해 보장 특약을 개발하고 상품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이후 실종이 돼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20만 원을 지급하는 특약인데요. 치매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매 실종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상품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기존 치매 보험이 진단, 치료, 입원 등을 보장해 왔다면 이번 특약은 비의료적 손해를 보장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해 치매 환자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약 15,500건으로 2020년과 비교하면 약 26% 증가했는데요. 치매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실종 건수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네, 치매 보험에 붙는 특약들이 점점 다양해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흥국화재에 앞서 하나손해보험은 최근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에 대해 보험금 대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약을 출시한 바 있는데요. 의료적 손해를 보장하던 것에서 교육 또 실종 사고까지 치매 보장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치매 상품 개발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도 불이 붙고 있는데요. 올해 초 KB손해보험이 치매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을 개발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고요. 하나손해보험과 흥국화재도 최근 연이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배타적 사용권 보호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치매보험 특허 경쟁은 격화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금융당국의 주도로 주가 조작 적발 합동 대응단이 출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국세청까지 주가 조작 조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꾸린 주가조작 적발 합동대응단이 닻을 올렸습니다. 합동대응단은 불공정 거래 규모, 회사 내부자 연루, 시세 조종 등과 관련된 4개 사건을 선별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패가 망신한다는 점을 보여 올해를 주가 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주가 조작을 신속히 포착해서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당국은 주가조작법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최대 5년간 주식거래와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식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메리츠 화재, NH투자증권의 임직원 불공정 거래 혐의 관련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일벌 100개로 엄벌하겠다고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은 방시혁 의장의 부정거래 혐의 관련 어제 하이브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도 이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엄벌 의지에 금융, 세무, 수사당국이 경쟁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는 걸로 보입니다. 조작한다는 인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히 장기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올리려면 이런 주식시장 건전성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현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4건 정도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고 연내로 첫 원 스트라이크 아웃 사례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행동주의 펀드가 득세해 기업 경영권 분쟁이 더 늘 거란 경영계 우려가 있었죠. 이를 방증하듯 지난해 KTNG와 신경전을 벌였던 행동주의 펀드가 똑같은 압박을 제기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KTNG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네, 행동주의 펀드인 플래시라이트 캐피털 파트너스가 지난 25일 KTNG 이사회를 상대로 소환을 보냈습니다. 정관장으로 대표되는 자회사 KCG 인삼공사를 매각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는 건데 이 펀드는 지난해 인삼공사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를 답변 시한으로 정해 통보를 했는데요. 정리하면 회사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자신에게 자회사를 매각하지 않는다며 압박을 한 셈입니다. KTNG는 FCP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한을 전달하고 이례적으로 이 영업일 안에 답변 회신을 요청했다며 수신했다 정도로 답변을 가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펀드의 요청에는 작년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인삼공사의 건기식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상법이 개정되면서 행동주의 펀드들 활동이 다시 날개를 달고 있다는 지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외국계 펀드나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급증하고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는 명분에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 반경도 다시 넓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소지연입니다. 다음으로 한미 관세 협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양국의 경제 수장이 회동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압박을 멈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최선의 최종안을 우리 측에 요구한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일단 재계 수장들의 미국행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짚어보죠. 네, 정 회장은 오늘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지난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 이튿날 미국행에 나선 바 있는데요. 이 회장은 협상 카드로 반도체 투자 확대와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기술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어 대규모 현지 투자를 예고한 현대차 그룹도 합류하면서 관세 협상 행보에 힘을 싣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핵심인 정부의 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현지 시간 29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가량 협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대표단은 기존 안보다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하며 미국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러트닉 장관은 최종안 제시를 재차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스코틀랜드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 DC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관세 협상을 끝낼 거냐는 현지 기자 질문에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주변 소음 속에 오간 대화라 정확히 한국을 지칭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신호를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31일 미국 재무장관과의 최종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2천억 달러 안팎의 투자안을 제시한 가운데 쓸 수 있는 카드는 대부분 내놓은 상황이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정부의 국내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을 향해 날선 발언을 이어왔던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완화와 규제 해소를 언급하며 재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1년 내 기업 경영을 가로막는 경제 형벌 30%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먼저 경제 형벌 합리화 TF라는 게 가동되죠. 배경이 뭡니까? 네,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그동안 배임죄 남용이 지목돼 왔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오전에 있었던 비상경제 TF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배임죄가 남용이 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내 경제 단체들이 국회 상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를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정기 국회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통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그리고 대선 공약이었던 100조 원 국민펀드 언급도 있었죠. 네, 이 대통령은 국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세계 1등 제품 서비스를 목표로 기업과 공공, 국민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AI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중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미주 우영준입니다. 올해 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개월째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이 특위가 다음 달 다시 가동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번에는 보다 복잡한 구조개혁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이정민 기자, 구조개혁이라면 어떤 겁니까? 네, 이번 특위에선 퇴직연금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특히 이 문제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문제와 개인별 운용 대신 기금으로 만들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등 각종 직영연금과의 연동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연금개혁 당시 논의됐던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수와 평균 수명을 바탕으로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청년층 등 반발에 지난번 개혁 당시 최종적으로 빠졌습니다. 특위는 내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인데 보통 학자 출신이 맡는 자문위원장의 평소 성향에 따라 논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금 관련해서 조금 다른 문제도 하나 짚어보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종료되는 시기와 그 뒤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시차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영향에 대한 분석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59세에 납부를 종료하고 65세부터 수급하는 구조인데요. 가입 기간을 64세까지로 연장하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이 이 시나리오를 분석해봤더니 기금의 소진 시점이 현재 2055년에서 2054년으로 1년 앞당겨져 재정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를 내놨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지난 4월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확인이 시작된 이후 SKT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참여 문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안지혜 기자, 일단 이걸 조회하면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SKT가 지난 28일부터 게시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안내 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2종 등 정보 4종과 기타 회사 내부관리용 정보 21종의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통지하긴 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안내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고객 대다수가 전화번호 등 정보 4종과 회사 내부관리용 정보 21종이 유출됐다는 통지를 속속들이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고객님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면서도 현재까지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예고된 결과처럼 보이긴 하는데 뒤늦게 공분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SKT 해킹 사태 이후 3달여가 지나가는 시점이라 집단 손해배상 소송 참여도 거의 끝물이었는데요. 설마 나도 했던 개별 가입자들이 본인의 정보 유출 내역을 확인하고는 속속 추가로 소송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T 가입자 13,000명을 대리해 3차까지 집단 소송 청구를 끝낸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경우 당초 내일 마감 예정이었던 4차 소송 접수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SKT가 정보 유출 조회를 시작한 지난 28일 하루에만 소송 참여 인원이 100명 넘게 늘었고 또 추가적인 참여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로펌 측은 설명했습니다. 도울이나 대륜 등 다른 로펌들 역시 소송 추가 접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손배 소송에 참여하는 고객은 이미 최소 수만 명에서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